할머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엄마가 영양제 바꿨어요. 10살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딸이 매일 확인하던 엄마 영양제 드셨어요?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진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평범했던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로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끄고 이불을 걷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저는 이미 일어나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6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팔자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빚 5천만 원을 떠안고 시작한 곳이에요. 그 빚을 다 갚고 조금씩 모아서 이제 통장에 2억 정도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미영이 결혼할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딸이 한꺼번에 쓸까봐 걱정됐거든요.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아껴뒀던 돈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제 전부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 육수를 올렸어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또 일찍 오셨네요. 밥은 드셨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이에요. 좀 이따 먹으려고요.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죠.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요즘 식욕이 없긴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메스껍고 자꾸 어지러웠어요. 나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60이 넘으면 다들 이런가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관절염이 왔거든요.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어요. 엄마, 나 미영이야. 오늘 저녁에 갈게.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자주 못 봤잖아. 이상했습니다. 미영이가 이렇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뜸해졌어요. 명절 때나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온다니 기뻤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뭘 해줄까? 미영이가 좋아하던 게 뭐였더라? 아, 김치찌개. 그걸 끓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좋은 삼겹살을 골랐어요. 조금 비쌌지만 괜찮았습니다. 딸 먹을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 정성껏 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넣고 두부를 넣고 고기를 넣었어요.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맛이면 미영이가 좋아할 거였어요. 상을 차리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 김치찌개만 끓이면 엄마 최고 라고 하던 모습이요.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어요.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말랐더군요. 얼굴도 피곤해 보였고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끓여놓은 찌개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해줬어요? 응, 내가 좋아하잖아. 고마워요. 밥을 먹으면서 미영이를 봤습니다. 수저를 드는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거니 했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래, 나이가 나이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하는데 혹시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세요? 아니, 그냥 병원에서 받는 약만 먹어. 미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예쁜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영양제였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요즘 엄마 또래분들한테 좋다고 소문난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오고. 비쌌겠다. 아니에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영양제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라벨에는 프리미엄 종합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이런 걸 사올 정도면 형편이 괜찮은가 싶었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세요. 저 앞으로도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자주? 바쁜데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딸이 효도하는 건데 기뻐야 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미영이가 이렇게 자주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이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하지만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챙기는 게 이상할 건 없잖아요. 미영이가 돌아간 후 영양제를 식탁에 놓고 한참 봤습니다. 예쁜 병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캡슐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리미엄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어요. 캡슐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약간 쓴맛이 났어요. 원래 영양제가 이런가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토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울렁거리기만 했습니다. 어지러워서 잠시 누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식당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럴 거였어요.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또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였어요. 엄마, 영양제 드셨어요? 응, 아침에 먹었어. 어때요?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사실은 속이 안 좋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정성껏 사온 건데 안 좋다고 하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매일? 아니야, 바쁠 텐데. 아니에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마운 말인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영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급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물론 효도하는 거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30년 넘게 딸을 키웠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핸드폰을 켜서 미영이와 나눴던 대화를 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 인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매일 찾아온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딸이 엄마를 챙기는데 이상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니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손발이 저렸어요.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식당은 가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다 휘청했어요. 난간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육수를 끓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국물을 떠서 맛을 보려는데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어요. 아팠지만 큰 소리는 안 냈습니다. 혼자니까 누가 신경 쓰겠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병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이 식당이 제 전부니까요.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이가 또 왔습니다. 사흘 연속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영양제 드셨어요? 응. 아침에 먹었어. 잘하셨어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억지로 짓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몸은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딸이 걱정할 텐데.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글쎄, 좀 피곤한 것 같긴 해. 피곤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나른하고 그래. 미영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의 딸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두통이 심했고 속도 계속 메스꺼웠어요. 화장실에 가서 토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렁거리기만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은데. 설마 영양제 때문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딸이 사온 건데. 미영이가 나쁜 걸 줄 리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지 정확히 7일째였어요. 매일 아침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영양제 드셨어요? 응, 먹었어. 잘하셨어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매일 확인하는 걸까요? 마치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졌어요. 손발이 계속 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을 펴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밤새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어요. 걸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는데 국자가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잡으려다가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깨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 가보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었어요.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이 더 나빠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손발이 계속 저리고요.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워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갑자기 증상이 생긴 거군요. 혹시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나요? 순간 영양제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망설여졌어요. 딸이 사준 건데 그게 문제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딸이 사줘서요. 어떤 영양제인데요? 프리미엄 종합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간 기능, 신장 기능, 그리고 중금속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중금속 검사라니. 왜 그런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체열을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숨이 찼어요.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영양제 때문일까? 딸이 사준 건데. 미영이가 나한테 해를 끼칠 리는 없잖아.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엄마, 오늘 영양제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 왜요? 지금 바로 드세요. 아침에 드셔야 효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어. 병원요? 왜요? 어디가 아프세요? 손발도 저리고 어지럽고 그래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검사는 받으셨어요? 응. 혈액 검사했어.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대. 그렇구나. 그래도 영양제는 계속 드세요. 그게 엄마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영양제 얘기만 하는 게 말이에요. 보통은 걱정부터 하지 않나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엄마 상태 봐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갈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이가 또 온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요즘 자꾸 오는 게 불편했습니다. 예전엔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피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딸인데 말이에요. 저녁 무렵 미영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손자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달려와서 내 다리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렇게 컸어? 할머니는 준호가 아직도 아기 같은데. 준호가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미영이의 억지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미영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영양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영양제 드세요. 지금 먹어야 해? 네.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준호가 옆에서 우리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양제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쓴 것 같았어요. 잘하셨어요. 미영이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보였어요. 준호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는 괜찮아. 준호야, 아빠는 오늘 안 왔어? 아빠는 요즘 집에 잘 안 계세요. 회사 일이 많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많이 바쁘신가 보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도 알아봤나 봅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말이에요. 미영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편의점 갈래? 할머니 간식 사드리자. 저는 할머니랑 있을래요. 엄마랑 가야지.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강했습니다. 준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금방 올게요. 그래, 다녀와. 두 사람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으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미영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영양제를 강요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준호를 데리고 나간 걸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어지러워서 휘청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은 시퍼렇게 멍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이지,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와 준호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 여기 간식이에요. 미영이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과일이 들어있었어요. 고맙다. 엄마,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준호 학원 가야 해서요. 벌써? 조금 더 있다 가지. 아니에요. 늦었어요. 미영이가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는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준호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과일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비닐봉지 안에 작은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준호의 서툰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약 먹지 마세요. 이상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이런 쪽지를 몰래 넣었다니. 준호도 뭔가 느낀 걸까요? 영양제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약 먹지 마세요.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만 났습니다. 영양제, 미영이, 준호의 쪽지, 의사 선생님의 중금속 검사 말씀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내 딸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양제 병을 꺼내서 봤습니다. 예쁜 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정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을까요? 뚜껑을 열어서 캡슐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에 비춰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미영이었어요.
엄마, 오늘 영양제 드셨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직이야. 지금 바로 드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확인한다고. 어떻게요? 엄마, 지금 영양제 드시는 거 영상통화로 보여주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영상통화로 확인한다고. 내가 먹는 걸 직접 보려고 한다고. 왜 그래야 해? 엄마가 자꾸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건강 위해서 꼭 드셔야 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가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먹을게. 영상통화 켜주세요. 어쩔 수 없이 영상통화를 켰습니다. 화면에 미영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예전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해 보였어요. 자, 이제 드세요. 영양제를 들었습니다. 입에 가져갔어요. 하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어요. 물을 마시는 척 했습니다. 다 드셨죠? 응. 입 벌려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까지 확인하려고 한다니. 왜? 확인해야죠. 정말 드셨는지. 마치 아이 다루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 먹었어. 그럼 됐어요. 엄마, 오늘도 잘 챙겨 드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입안에 숨겨뒀던 캡슐을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딸이 엄마에게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체내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성 물질이라니. 그게 뭔가요?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중금속이나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음식을 드셨거나 환경에 노출되신 적 있으세요? 생각나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양제였어요. 영양제요. 딸이 사준 영양제밖에 없는데요. 그 영양제를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가져올게요. 그리고 당장 그 영양제 드시는 거 중단하세요.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 정말 영양제에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독성 물질, 영양제, 미영이.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내 딸이 정말 나한테 독을 먹인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양제 병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가져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캡슐을 하나 꺼내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이 안에 독이 섞여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또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5번, 10번, 15번. 미영이가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마침내 받았습니다.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빴어. 영양제 드셨어요? 오늘은 안 먹었어. 왜요? 꼭 드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미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미영아, 너 왜 이래? 엄마가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성껏 챙겨드리는데.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강요였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뭔가였습니다. 나 병원 갔다 왔어. 검사 결과 나왔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검출됐대.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 가져오래. 분석해봐야 한대. 그럴 필요 없어요. 미영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럴 필요 없어? 내 몸에서 독이 나왔는데. 그건 다른 이유일 거예요. 영양제는 문제 없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안 돼요. 그 영양제 비싼 거예요. 버리면 안 돼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내 건강이 중요한데 비싸다고요. 미영아, 너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숨겨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끊은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딸이 있다는 것.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침대 옆 테이블에 영양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모양이 보였어요. 예쁜 병이었습니다. 딸이 정성껏 사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흉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평범한 약 냄새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딸이 이 안에 독을 넣었을까요? 미영이가,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불가능한 일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 몸의 증상들, 준호의 쪽지, 미영이의 집착적인 행동.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영양제 병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먹지 않기로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중단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영이가 계속 확인할 텐데 어떻게 하죠? 영상통화로까지 감시하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봤습니다. 먹는 척하고 버려야겠다고. 아니면 아예 피해야 할까요? 미영이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영양제 드셨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식당에 나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양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남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었죠. 독성이 축적되어 있다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점심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나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 안색이 좋지는 않아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뭐래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딸이 준 영양제가 의심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좀 쉬래요. 그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고마웠어요. 내 가족보다 이 단골 손님이 더 나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 문 앞에서 미영이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고 없이 온 거였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바빴어. 손님들 받느라. 핸드폰도 꺼놨잖아요. 배터리가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핑계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영양제 드셨어요? 아직. 지금 바로 드세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영양제를 꺼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나 봅니다. 지금은 손님 있어서 안 돼. 금방이잖아요. 그냥 드시면 되죠. 미영이가 물을 따라서 건넸습니다. 캡슐도 꺼내서 내 손에 쥐어줬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다 드셨죠? 응. 미영이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턱을 잡았어요. 입 벌려보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미영아, 그만해. 엄마가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먹었다니까. 그럼 입 벌려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렸어요. 다행히 캡슐을 잘 숨겨뒀습니다. 됐지? 네. 잘 드셨네요. 미영이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은 여전했어요. 엄마, 꼭 드셔야 해요. 건강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날 아프게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알았어. 미영이가 나가려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온 모양이었어요. 전화를 받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번 달 안에 끝낼게. 걱정 마.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무엇을 이번 달 안에 끝낸다는 걸까요?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남편일까요? 미영이가 다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오늘도 꼭 드세요. 미영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입안에 캡슐을 뱉어냈습니다.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 깊숙이 넣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딸에게 거짓말하고 약을 몰래 버리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에 누군가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신발장에 신발들이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었어요. 거실 소파 쿠션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것을요. 미영이일까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뭘 찾으려고 온 걸까요? 영양제 병을 확인해 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위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 만졌다가 다시 놓은 것 같았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미영이가 내가 먹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내 재산을 확인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찾은 걸까요?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미영이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왜 연락이 안 되세요? 걱정되잖아요. 지금 집에 없으세요? 마지막 문자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지금 집에 없으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집에 왔었던 걸까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안 받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전화하세요? 미안해. 바빴어. 오늘 집에 안 계셨어요? 식당에 있었지. 저녁에도요? 응. 정리하느라 늦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일찍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집에 왔다 간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엄마, 내일은 꼭 영양제 드세요. 알았어. 제가 아침에 확인 전화 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집까지 몰래 들어온다는 것.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어요. 미영이는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분석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영이가 알면 막을 게 분명했습니다. 몰래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갈 때 몰래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현관문 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또 올까봐 말이에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영이가 전화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어요. 영양제 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영양제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영양제 병을 건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제품 같은데요. 하지만 내용물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절대 이 영양제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안 먹을게요. 병원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있어. 거짓말.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잖아요. 집 전화까지 했다니.
정말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잠깐 나왔어. 산책하러. 이른 아침에요? 응. 운동 좀 하려고. 지금 바로 집에 가세요. 제가 갈게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영양제를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확인하러 갈 거예요. 미영이가 알았나 봅니다. 내가 영양제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 지금 못 가. 볼 일 있어서. 무슨 볼 일이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 취소하세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영아, 너 왜 이래? 엄마가 약 안 먹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 건강 때문이라니까요. 건강이 아니잖아. 드디어 터져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말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 영양제 먹고 나서 내가 더 아팠어. 병원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엄마가 잘못 아신 거예요.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 의사가 직접 말했어. 그건 다른 이유일 거예요. 영양제는 문제 없어요. 그럼 왜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거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제가 언제 몰래 들어갔어요? 어제 저녁. 흔적이 남아있더라. 엄마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 아니야. 서랍까지 뒤졌잖아.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너 엄마한테 뭘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엄마 건강 때문이라고요. 거짓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없어요. 미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로 희미하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빨리 해 시간 없어. 사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미영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같이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뭘 한 걸까요? 딸과 싸운 거였어요. 제대로 된 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영양제 분석 결과가요. 그때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미영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더 강하게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을까 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산책 좀 했어. 병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 병원 갔다 왔어. 영양제 가지고 가셨죠? 미영이가 일어났습니다. 다가오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그 영양제 어디 있어요? 왜? 가져다 주세요. 지금 당장.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 맡겼어. 분석하려고.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내 몸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거든.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를 분석해보래. 엄마. 미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영양제 문제 없어요. 엄마가 괜히 의심하는 거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믿지 않아서 서운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나 지금 가야 해요. 엄마, 그 영양제 꼭 돌려받으세요. 알겠죠? 미영이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말이지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양제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동안 미영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할머니? 준호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엄마 몰래 전화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가 화났어요. 엄청 화났어요. 아빠랑 싸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괜찮아. 할머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보여줄 게 더 있어요. 뭐? 사진이요. 제가 더 찍었어요. 엄마가 뭐 하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찍었어? 지난주에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 혼자 갔을 때요. 저도 따라갔는데 엄마가 몰랐어요. 그때 준호도 따라갔던 거였어요. 뭘 찍었는데? 엄마가 할머니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뭔가 사진을 찍었어요. 통장인 것 같았어요. 통장을. 정말 내 재산을 확인하려던 거였군요. 준호야, 그 사진 할머니한테 보낼 수 있어? 네. 근데 엄마가 제 휴대폰을 자꾸 확인해요. 혹시 할머니한테 연락하는지 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할머니 집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USB에 담아서요. 학교 컴퓨터에서 옮겨놨어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 무서워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준호는 조심하고.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날 지켜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감시하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매일 전화했을 텐데 말이에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끝나고 갈게요. 3시쯤이요. 엄마는 내일 일 있어서 집에 없대요. 기회였습니다. 준호를 만나서 사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2시 반부터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계속 보면서요. 혹시 미영이가 올까봐 불안했어요. 3시 정각 준호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를 꽉 안았어요. 준호야, 오느라 힘들었지? 괜찮아요. 할머니, 여기요. 준호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넸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진들이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거였어요. 준호야,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확인 좀 해볼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이 5장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제 서랍을 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날짜는 3챕터에서 제가 집 침입을 느낀 그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미영이가 통장을 꺼내서 들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었어요. 2억이 든 그 통장을요. 세 번째 사진. 미영이가 휴대폰으로 통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네 번째 사진. 서랍에서 뭔가 다른 것도 꺼내고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 같았어요. 제가 든 실손보험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이가 영양제병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받은 것, 다른 하나는 다른 병이었어요.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바꿔치기를 한 거였어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 그죠? 엄마가 나쁜 짓 했죠? 준호가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를 신고해야 해요. 경찰에. 10살 아이가 자기 엄마를 신고하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직은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증거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영양제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해. 그게 나오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어제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아빠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돈.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또 뭐라고 했어? 아빠가 이번 달까지라고 했잖아라고 했어요. 엄마가 알아 곧 끝낼 거야라고 했고요. 이번 달 안에 끝낼게라고도 했어요. 준호도 들었던 거였어요. 준호야, 혹시 아빠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 회사 다니는데요. 근데 요즘 자주 집에 안 계세요. 일이 잘 안 된대요. 사위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노린 거였어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우리 집이 이상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꽉 안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준호는 아무 걱정하지 마. 한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요. 준호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할머니 만난 것도 비밀이야. 네, 비밀로 할게요. 그리고 이 USB는 할머니가 잘 보관할게.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준호를 보내고 나서 다시 사진들을 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미영이가 제 집에 침입했고, 통장을 확인했고, 영양제를 바꿨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영양제 안에 정말 독극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게 확정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였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심각합니다. 뭐가 나왔나요? 영양제 안에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치명적입니다. 비소. 독극물이었어요. 이건 누가 고의로 넣은 겁니다. 신고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날 죽이려 했던 거예요. 독극물을 먹여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을,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미영이가 더 큰 짓을 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신고하려고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 형사였습니다. 할머니, 신고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 형사가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독극물을 먹였어요. 영양제에 비소를 넣어서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경찰에게 내 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게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병원 검사 결과요. 그리고 이 USB에 사진들이 있어요. USB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자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서 USB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이 사진들은 누가 찍은 건가요? 손자가 찍었어요. 제 딸이 모르게요. 손자요? 몇 살인데요? 10살이에요. 두 형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따님이 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남자 형사가 물었습니다. 손자한테 들었어요. 미영이랑 사위가 보험금 얘기를 했대요. 보험금이요? 네. 제 보험금이 7천만 원이래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손자가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여자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얘기를 더 들었나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번 달까지 뭘 해야 한다. 그런 말들이요. 준호가 무서워서 제게 말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손자분 진술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확실하신 거죠? 네. 확실해요. 그럼 따님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미영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여자 형사가 적었어요. 그리고 사위분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사위요? 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님과 사위분이 보험금 얘기를 했다면 사위분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번 달까지 같은 대화 내용이 그걸 뒷받침하고요. 그렇군요. 미영이만이 아니라 사위도 함께 계획한 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따님이나 사위분한테 빚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재산은 얼마나 되시나요? 통장에 2억 정도 있어요. 남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동기가 되겠네요. 혹시 보험은 드셨나요? 실손보험이요. 병원비 나오는 거. 그 외에 생명보험 같은 건요? 있긴 한데 오래전에 든 거라 잘 기억이 안 나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보험 증서 있으세요? 서랍에 있을 거예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영이가 뒤진 바로 그 서랍이었어요. 서류들을 꺼내서 찾아봤습니다. 보험 증서가 나왔어요. 여자 형사가 받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변했어요. 할머니, 이거 보험금이 3억이에요. 사망보험금이요. 네. 3억이요? 네. 그리고 수혜자가 따님으로 되어 있네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 통장에 2억까지 합치면 5억이었어요. 미영이가 노린 건 그 돈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앉으세요. 놀라셨죠? 여자 형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미영이가 5억을 받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른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라는 말은 아마도 빚 독촉 때문일 겁니다. 빚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따님과 사위분을 불러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혹시 따님이 연락하더라도 받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험 증서를 다시 봤습니다. 3억. 제 목숨의 값이었습니다. 이틀 후 여자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 댁으로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1시간 후 여자 형사가 혼자 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많아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사위분 얘기부터 할게요. 사위분이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대요. 친구랑 동업으로요. 무슨 사업인데요? IT 관련 사업이래요. 근데 실패했어요. 완전히요. 얼마나 잃었는데요? 빚이 2억이에요. 은행 대출이랑 사채까지 합쳐서요. 2억. 큰 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독촉했대요.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집을 빼앗기고 신용불량자가 된대요. 그래서 서둘렀던 거였군요. 이번 달 안에 끝내야 한다는 말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따님 얘기인데요. 따님도 빚이 있어요. 미영이도요? 네. 사위분 사업 실패하고 나서 생활비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어요. 지금 카드 빚이 5천만 원이에요. 미영이까지. 총 2억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할머니 보험금 3억이면 빈다 갚고 5천만 원이 남죠. 그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비소 구입 기록을 찾았어요. 어디서 샀대요? 인터넷이요. 다크웹이라고 불법 거래하는 곳에서요. 사위분 명의로 구매했어요. 사위가 직접 샀던 거였어요. 미영이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조사했는데요. 처음엔 부인하더라고요. 근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위분이 먼저 자백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장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요? 여자 형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따님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미워서 한 게 아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할머니가 돈이 있으신 걸 알았을 텐데요. 그러게요. 나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따님이 그 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빚 갚는 데 쓰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상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돈을 달라고는 못하면서 날 죽여서 보험금을 받겠다는 게요.
그래서 보험금을 노린 거예요. 자연사로 보이게 하려고 비소를 조금씩 넣은 거죠. 지속적으로 먹이면 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두 사람 다 구속될 겁니다. 살인미수죠.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준호는 어떻게 되나요? 손자분요? 아마 친정 쪽 친척이나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될 거예요. 부모가 다 구속되면요. 준호.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다 잃게 되는 거였어요. 제가 준호를 키울 수 있나요? 여자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나이예요. 그리고 따님 때문에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준호는 제가 키워야죠.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생각했어요. 준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여자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 의지가 확고하시니 가능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형사가 돌아간 후 핸드폰을 받습니다. 미영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 엄마, 오해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주세요. 마지막 문자를 눌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준호 잘 부탁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딸이,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날 죽이려 했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아니, 긴 한 달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미영이와 사위는 처벌받을 거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만약 미영이가 진작에 말했더라면, 만약 제가 먼저 물어봤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문자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준호에게요. 준호야, 할머니야. 이제 우리 둘이 살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준호는 남았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이와 사위는 구속됐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울면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준호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가 이불을 움켜쥐고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꿈 꿨어요. 엄마가 감옥에 있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꿈이야. 괜찮아.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을 거였어요. 살인 미수죄로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준호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친구들하고도 안 어울리고요. 제가 잘 돌봐볼게요. 그리고 아이들이 준호를 놀려요. 부모님 일 때문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와 얘기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불렀어요. 준호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어요.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친구들이 놀렸다면서?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애들이 뭐래? 엄마가 할머니 죽이려 했다고. 아빠는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저도 나쁜 애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준호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엄마 아빠가 한 일이 내 잘못은 아니야. 그런데 왜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저도 엄마 아빠처럼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준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달래줄 수는 없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검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할머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도 하셔야 하고요. 피해자.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내 딸한테 당한 피해자요. 재판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미영이를 볼 거였어요. 구속된 후 처음으로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준호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미영이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미영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도관이 자리에 앉히면서 말을 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영과 이민호는 피해자 박순자에게 비소를 투여하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살해. 그 단어가 법정에 올렸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USB 사진들, 병원 검사 결과, 비소 구매 기록.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분,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제 딸입니다. 딸이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손자가 알려줬어요. 사진을 찍어서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면서 미영이를 봤어요. 미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미영이를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비소를 구매하고 영양제를 바꿔치기 하고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우발적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미영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빚 때문에, 독촉 때문에, 매일 전화 오는 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말할 수 있었잖아.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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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영이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재판장이 다음 재판 날짜를 정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였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사위를 봤어요. 교도관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준호 생각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봤어요? 응. 봤어. 엄마 어땠어요? 많이. 말랐더라.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나중에 면회 가자. 정말요? 응. 준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슬퍼졌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돈이 많이 들어서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왜 미영이가 그랬는지요. 그날 밤 또 준호가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엄마, 가지 마. 달려갔습니다. 준호가 이불을 발로 차면서 울고 있었어요. 준호야, 깨. 꿈이야.
엄마가 어디론가 가요. 저 혼자 남겨두고요. 안 가. 엄마 안 가. 거짓말. 엄마는 감옥에 있잖아요. 저 버리고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이지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미영이를 고소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준호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도 괴롭고 미영이는 감옥에 있고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오늘 미영이의 형량이 결정될 거였어요. 검사는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살인미수에 대한 처벌로요. 준호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엔 아이도 데려갔어요. 준호가 엄마를 보고 싶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할머니, 저 떨려요. 할머니도 떨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축축했습니다. 땀이 나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도 울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았어요.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미영은 친모인 피해자에게 비소를 투여하여 살해하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동기였던 점,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고인 박미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미영이는 5년 동안 감옥에 있을 거였어요. 피고인 이민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사위는 4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무너졌습니다. 교도관이 부축했어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가 앞으로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안았어요. 준호야, 진정해. 엄마, 엄마 가지 마.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재판장이 정리를 명령했어요. 미영이가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 미안해. 사랑해. 미영이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준호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왔는데 여자 교도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피고인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잠깐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요? 네. 5분만요. 준호를 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미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엄마. 미영이도 손을 댔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바닥을 맞댔어요. 준호야, 많이 컸네. 엄마, 저 잘 지냈어요. 할머니랑 같이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저 착하게 살아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언제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나갈게. 빨리 나와요.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응. 엄마도 보고 싶어. 저도 앞으로 갔습니다. 미영이를 봤어요. 엄마. 미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빚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제 빚 갚는 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죄송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매일 전화 오고 독촉하고 집에 찾아오고 미칠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빚도 갚고 준호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고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그래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저 엄마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가 절 고소한 거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럼 됐어.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엄마는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 내가 미영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알겠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용서 못하셔도 괜찮아요. 미영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근데 엄마, 준호만은 잘 부탁해요. 제가 못해준 것들. 엄마가 해주세요. 준호는 내가 잘 키울 거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엄마, 저 가야 돼요. 그래. 가거라. 엄마, 사랑해요. 미영이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엄마 잊지 마. 안 잊어요. 매일 생각할게요. 착하게 자라. 할머니 말씀 잘 들어. 네, 미영이가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준호가 유리창에 기대서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도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할머니도 모르겠어. 저는 엄마를 용서할래요. 너는 착한 아이구나. 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빚 때문에요. 10살 아이가 엄마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른인 나보다 더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용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가 날 죽이려 했던 건 사실입니다. 비소를 먹였어요. 1달 넘게요. 나는 아팠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영이도 힘들었던 거겠죠. 2억 5천만 원의 빚. 매일 오는 독촉 전화. 준호 학비. 생활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요. 아장아장 걷던 모습.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환하게 웃던 얼굴. 그때의 미영이는 순수했어요. 악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미영이도 악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거겠죠. 절망 속에서요.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면회 또 갈 수 있어요? 응. 갈 수 있어. 언제 가요? 다음 달에 가자. 정말요? 응.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결심이 섰어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천천히요. 미영이는 제 딸이니까요. 평생 원망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게요. 1년 후,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많이 컸습니다. 키도 10cm는 큰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고요. 악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서너 번 깼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예요. 그것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나아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잘 챙겨주셨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엔 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단짝 친구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래, 다녀오렴. 저녁 전에 오고. 네, 준호가 신발을 신으며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를 돌보느라 운영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매일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숙제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를 잘 도와줬어요.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게. 저 이제 컸어요. 할 수 있어요. 준호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갔습니다. 미영이를 보러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가 유리창 너머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또 컸네. 엄마보다 크겠다. 할머니가 밥을 많이 주셔서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저 착하게 지내요. 그래. 우리 준호 최고야.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감옥 생활이 고통스러웠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공부도 하고 있어요. 자격증 따려고요. 대단하네. 엄마 멋있어. 나중에 나가면 일자리 구하려고요. 준호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미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요. 준호 키우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준호가 잘해줘서 괜찮았어. 제가 못해준 것들. 엄마가 다 해주시네요. 당연한 거야.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용서받고 싶어요. 정말로요. 1년 전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할 수 있었어요. 용서했어. 정말요? 응. 진작에 했어.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만 울어. 준호 앞에서. 네. 미안해요. 미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 용서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일어서며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4년 후면 나가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야 해. 네. 엄마 꼭 건강하게 나갈게요. 그리고 준호 제가 키울게요. 그래. 기다릴게.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 맑아 보였어요. 그래. 많이 나아진 것 같아. 4년 후면 엄마 나오겠죠? 응. 그때쯤이면 넌 중학생이겠네. 맞아요. 저 중학생 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그래. 멋지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랑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11살 아이의 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미영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바로 그 찌개요. 할머니 찌개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는 요리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가 평생 한 거라 그래. 나중에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엄마한테 해드릴 겸. 그래. 가르쳐 줄게. 밥을 먹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준호가 웃으면 저도 웃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뭔데? 할머니는 엄마가 그런 짓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준호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글쎄.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말이야.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엄마도 힘들었어. 빚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를 죽이려 했잖아요. 맞아. 잘못된 거야. 크게 잘못된 거지.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은 실수를 해. 큰 실수도 하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평생 엄마를 원망하고 살 수는 없었어. 그건 나한테도 힘든 일이거든. 그리고 너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용서해야 했어. 내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게. 그렇구나. 준호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져.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준호가 있어서 다행이야. 준호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별도 보였습니다. 1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딸한테 배신당하고 독을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준호가 있었어요. 매일 웃음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도 변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반성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미영이는 아직 4년을 더 있어야 하고 준호는 계속 엄마 없이 자라야 하고 저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4년 후엔 미영이가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말이지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도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은 없었습니다. 내일도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을 거예요.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엔 또 면회를 갈 거예요. 미영이를 보러요. 준호와 함께요. 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릴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할머니는 결국 딸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지금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가 아쉬운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세요. 저는 엄마와 3년째 연락 안 해요. 저도 딸과 관계가 어려워요. 오늘 전화해 볼게요. 어떤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늘 한 번쯤 가족에게 안부를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가족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